정윤희의 집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차를 마시며 미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 아이처럼 착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딸을 죽인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요. 최자영의 손이 순간 멈추었고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정윤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도희를 죽인 여자의 딸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자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재인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최자영은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미숙이가 아니라 최자영입니다. 정윤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날 속였다는 말이에요? 내 딸을 죽인 당신이 나와 마주 앉아 있었다고요? 최자영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윤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죄송하단 말이 내 딸을 살릴 수 없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최자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도민주는 강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도민주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강미란을 바라보았죠. 당신 입에서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민준의 눈빛엔 평소 볼 수 없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정윤희에게 알린 강미란을 더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강미란은 순간 그의 싸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냉정한 도민준이 오늘만큼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고 이를 숨기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민준 상무 아니지. 이제 회사에서 잘렸으니 도민준 씨.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이미 힘이 없었고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도민준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서류 위로 들이우며 강미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강미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 보육원 등록 카드, 그리고 강규철 회장이 임시 보호자로 기록된 흑백 사진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강미란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이런 걸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민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난이라뇨, 상무님. 강 회장님은 이 비밀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미란 상무님이 선을 넘으셨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강미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안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민주는 싸늘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을 듣는 순간 강미란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미란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입양이든 뭐든 난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룬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도민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이 기록이 공개되면 상무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게 될 겁니다. 강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강씨 집안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민주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생각해서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 모든 걸 정리하세요. 문을 나서며 도민주는 강미란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강미라는 도민준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입양 기록을 바라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때 서류 밑에서 강규철 회장이 남긴 편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보였고 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아, 나는 너를 끝까지 가족이라 여겼다. 피가 아니어도 너 자체가 내겐 소중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강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강미라는 오랜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미라는 그동안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오빠 강규철 회장을 대신해 자신의 아들 승우를 키우게 했고 자신이 승우를 버렸다는 생각보다 YL그룹을 위해 희생당했다는 생각이 강미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분노와 증오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윤희에게 쏟아냈던 날선 말들, 강재인을 향한 냉소적인 눈빛,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의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밖에 몰랐어. 그게 날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어. 강미라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울고 후회하며 무너진 채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미란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있던 자부심과 우월감, 그리고 잘못된 분노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불안하고 외롭고 외면당할까 두려워하는 비참한 한 여자의 마음이었죠. 강미라는 강규철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깊은 후회와 격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도 아닌 자신을 끝까지 동생이라 불러주고 하나뿐인 여동생처럼 아껴준 존재 앞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강미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인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오빠가 지켜주려고 했던 아이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강미라는 영정사진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라도 은혜를 갚을게요. 그녀는 오랜 사진첩을 뒤적이다 휴대전화를 들고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회장 나야. 황기찬은 부드럽고 능숙한 말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웬일이십니까? 강미란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던 그 집 요즘 자꾸 생각나네. 그리워지더라고. 황기찬은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참 그렇게 찾아오죠. 언제 오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어때? 간단히 차 한 잔만.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기찬의 거실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강미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USB는 YL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우회해 황기찬이 숨겨둔 불법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치였습니다. 찰칵 USB가 포트에 꽂히는 소리가 났고 강미라는 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3분을 기다렸습니다. 3분, 도민준이 알려준 최소 시간. 그녀는 긴장한 채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미라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안, 중요한 약속을 잊었네.
늙었나 봐. 황기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상무님은 강재인보다 저를 더 생각해 주시니까 당연히 제가 잘해야죠. 그날 밤 강미라는 USB를 들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강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강재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진짜 너를 괴롭힌 건 나였어. 오빠가 왜 그렇게 너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어. 강재인은 USB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황기찬의 진짜 얼굴이 담겼어. 나한텐 이걸 해결할 자격도 힘도 없어. 그러니 너라도 진짜 이겨봐. 강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정윤이는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영상 파일 확인하셨어요? 곧바로 김도윤은 영상 파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떴고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자신의 동생 김도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끔찍한 사고를 낸 차량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은 황기찬과 강세리였습니다. 김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꾹 참았고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USB에는 도희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원망했던 사람들 진범이 아니었어. 진짜 범인은 황기찬이랑 강세리야. 정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황기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다고. 이만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